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에이펙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계속해서 1시간 반 동안 전문가 2분 그리고 외교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전부터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 포함해서 이에 앞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 내용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외교부 취재를 담당하는 KBS 김경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김 기자, 한미 정상의 역대 최단 기간 상호 방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던 게 8월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147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은 한미 상호 방문으로는 역대 최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빈으로서 2번째 방문을 한 건데 외빈 중에서 이렇게 국빈으로 2번 한국을 찾은 정상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2달여 만에 마주한 한미 정상의 분위기 일단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이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식 행사가 있기 전에 있은 후에 이제 상호 간에 이런 어떤 선물 같은 것도 교환이 있었고요. 우리 신라 시대에 이제 왕관도 전달도 됐고 그리고 훈장도 수여가 됐고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봤을 때 워낙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흘렀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첫 상견례였고 2번째 만남인데 아무래도 구면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관료들도 조금 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금관 선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무궁화 대훈장 수여 받았을 땐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 네네. 다만 이제 8월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8월에는 그야말로 상견례, 처음 만나서 인사한 성격이었다면 지금 그때 이후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에 다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일본은 먼저 갔습니다만 타결이 되었던 일본에서의 분위기와는 약간 다르게 아무래도 협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게 보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경우에는 우방국의 어떤 원수에게 주는 최고의 어떤 특별한 훈장, 영예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을 되게 좋아하는 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 시대 저런 금관을 물론 저게 실제 문화재는 아니고 이제 특별한 장인이 또 만드신 건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확대 정상회담 진행 중이잖아요. 역시 관세에 관심 많이 쏠리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들에 대해서 많은 언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친교의 기술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 발언 초반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미 관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공감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네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었어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원료를 갖다가 우리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네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한국의 핵 주권을 이제 잠수함과 더불어서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피하면서 네.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어쨌든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의 제조업 역량 확대 부흥을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를 통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원자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위 산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협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어쨌든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관계,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과 함께 일하고 싶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걸 통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북미 관계로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조만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미 간의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비공개로 지금 얘기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영상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 속보로 또 전해드리고요. 강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참 시간 맞추지 못했지만 노력하겠다. 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드러냈네요. 그럼 공식적으로 불발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네. 아마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전에 상당한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다고 하면 결국은 뭔가를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즉흥 외교에 가까운 구애 같은 형태로 계속 진전이 됐잖아요. 계속 만나고 네. 싶다, 만날 수 있다, 만날 것 같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북한은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핵무기, 핵 비핵화라든가 뭐 핵에 관한 얘기를 할 거면은 나는 안 만나겠다. 그게 아니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재라는 큰 카드와 바꿀 수도 있다. 내가 평양을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유화적 제스처가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만나서 북한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동결을 하겠다라는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핵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이 열리는데 이게 먼저 이 소위 얘기가 돼버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씬 스틸러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로 예, 가잖아요. 완전히 네. 가잖아요. 그럼 미중 정상회담도 이상해지죠. 그거는 지난 2019년도 북미 접촉을 보시면 아시지만 북한이 미국 만날 때마다 전부 시진핑과 4번을 만나서 네네. 사전 교감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큰 틀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겠지만 네네.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재를 해제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얻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미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서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중국 요인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중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기서 내가 그냥 한번 이제 속된 말로 질러볼까?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번에 당장 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차후에 좀 경과를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단계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조금 전에 진행이 됐었죠. 한미 정상회담, 양국 정상 간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모두 발언에서 상호간의 어떤 안부를 묻거나 이런 의식적인 얘기를 좀 하기 마련인데 양국 정상은 상당히 좀 내용이 있는 발언을 모두 발언에서부터 했습니다. 직접 한번 핵심 발언들 좀 들어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nd I know we're working in the Philadelphia yards and in various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going to start up shipbuilding, and we'll be right at the top, or at least toward the top, in a pretty short period of time. But we have a lot of industries that are together, and we have a lot of industries where we're leading. We're leading in AI now. We're leading in a lot of the different things. We have many car companies coming back, as you know, to the United States. 네, 김 기자, 조금 전에 그 발언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핵심 내용을 좀 추려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좀 안보적인 측면 얘기를 좀 많이 비중을 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산업 또 경제적인 부분에 좀 비중을 둔 것 같은데 잠깐 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네. 이 정상회담 발언 쪽에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의 하나의 가지로 들어갈 만한 세부적인 의제를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고 네. 대통령에게 당부를 했다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상당히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면 이후에 이 의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되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주문입니다. 네,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핵무기를 탑재한 게 아니라 이제 핵을 원동력으로 해서 자망을 길게 할 수 있는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하니 이 디젤 잠수함은 너무 자망 능력이 떨어지니 이거를 우리가 연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해서 우리가 이걸 운용할 거고 그렇다면 한반도를 방어하는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거다. 네. 이걸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핵과 관련된 건데 이번엔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건 안보적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것 그리고 예, 예. 우라늄 농축하는 거를 이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논의가 추후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지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이 이제 아무래도 핵을 사실상 보유한 걸로 평가되는 북한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한국 내 사실 핵 개발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 핵무장 여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이 핵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걸 상당히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막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여전한 우려가 존재하거든요. 이걸 네네. 아무리 우리가 제공을 해도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활용하려는 건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두 개를 콕 집어서 명확하게 풀어달라라는 걸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강 교수님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주목이 됩니다. 디젤 잠수함이 자막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에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상당히 중국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되게 디테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게 사실은 아닌 척하면서 네. 사실 트럼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다 한 한 얘기.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 어제 일본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일 동맹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예. 그러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역사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한일이 가까워져서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먼저지만 이 틀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한국은 그 얘기를 내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요인을 온전히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도 북한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ICBM 이런 게 미국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디젤은 소음도 나고 오랫동안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국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워딩이나 이런 걸 고심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지적을 하셨지만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네. 필요한 부분들을 잘 어필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대통령 말씀 중에 말씀에 예, 말씀하십시오. 첨언을 하면 네.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되고요. 사실 우리 정상이 그 중국을 언급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예, 미국 정상과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핵추진 잠수함의 핵 원료,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도 핵 원료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역량을 갖춘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필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 핵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면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우리 한국도 공감하고 도와주겠다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미국 측에서도 이득이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다음에 한미 핵 협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거두는 것도 미국이 AI라든지 많은 전력을 소유하는 그런 상업용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원전을 사용해서 뭔가 충분한 전력량을 미국 내에 공급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는 새로운 원전 시설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국이 제조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이 필요한 그 미국에게 한국이 여전히 어떤 핵 주기라든지 핵 역량에서 제한이 있으면 그거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또 미국 측에도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미국에게도 손해일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미국한테 먹히고 외교 상당히 먹히기 위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상호 이해가 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리 정상이 콕 집어서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 측에서 듣고자 하는 부분 또 미 측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 전략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현안 중에 하나 바로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매듭을 지을 것이냐 이번 APR 계기로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앞선 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관련 언급을 살짝 했는데 힌트가 될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somebody that you're dealing with, who you made a very good deal with, because you have very good negotiators, but he's pretty good too, Howard Lutnick, Secretary of Commerce, 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And so many other distinguished guests are here, so I just want to thank you very much. Our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inalized very soon, like moments or very shortly thereafter. 지금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무장관도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회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산업부 장관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훌륭한 협상가인데 이게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김 기자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 부분이 상당히 좀 교착돼 있다, 첨예하다, 이견이 참 크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국가의 입장이 좀 달랐죠? 다르죠. 네. 다른데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좁혀졌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 의견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때 네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용범 실장이 여러 차례 미국을 갔다 오면서 좀 이견이 좁혔다라고도 보여졌지만 이제 한국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건널 수 없는 어떤 간극이 분명히 모든 영역에서 존재를 계속 했던 거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투자 방식 그리고 규모입니다. 한국은 전체 투자액의 이제 55% 이상을 이제 현금 직접 투자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나 보증 형태로 하려고 했던 입장인데 미국은 직접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처음에 뭐 100%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 현금 비율을 9대1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한국 쪽에는 부담스러운 조건이고 네. 이번에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랄까요? 이런 통 큰 결단, 탑다운 방식의 결정이 있다면 좀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스타일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좀 짐작하세요?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그 3,500억 달러 투자의 5%만 처음에 직접 투자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금융 융자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미국은 전에 네. 선 입금을 하고 미국이 알아서 투자처를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이익이 나면 5대5 배분 그리고 나중에 투자금이 빠지면 9대1의 어떤 그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약탈적 수준의 어떤 그러한 일방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통해서 8년간 투자를 하는 거죠. 총 2천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이제 원하는 거고 우리는 최대 150억 달러. 그러고 꼭 필요하다 200억 달러까지 연간 쓸 수 있다. 더 이상이 넘어가면 한국 경제에 심대한 그 악영향이 있다. 이러한 그까지는 절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손실 공유, 배당금 분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그 부차적인 문제고 말씀드린 이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이번 그 확대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고려를 해서 딜 메이커로서 이제 그 좀 더 양보를 해서 200억 달러라든지 아니면 150억 달러에 좀 근접한 수치를 제시를 한다면 그렇다면 한미가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관세 협상이 막히는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나머지 투자 방식이나 시간표 이런 부분은 투자 규모만 결정이 되면 일본과 EU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든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CEO 서밋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파이널라이즈 거의 다 왔다. 곧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어떤 가능성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지금 1시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인 만큼 이제 양국 정상 포함해서 양국의 이제 국무 분야 또 뭐 산업 분야, 경제 분야, 안보 분야 이제 담당 총괄하는 장관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강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앞서서 이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해서 문제 없다, 잘 돼가고 있다 했지만은 베센트 장관 얘기는 좀 조금 달랐습니다. 마무리 단계지만 복잡한 상황이 있다. 실무진과 조금 결이 다른데 마무리 단계인데 복잡한 상황. 이 뭐 최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이 짐작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기본적으로 예. 3,500억 불을 얼마나 현금 비중을 가져가 갈 건가? 그리고 얼마만한 기간에 할 건가, 어떻게 분배할 건가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거죠. 투자처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사항들 이거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패키지로 간다면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일단 우선이고 관세 관련한 협상이 그 다음 거는 다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 자체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가지 남은 게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50억 불 8년 네. 이거가 이제 미국이 최소한도로 원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낮게 약 20% 현금 출자, 그러니까 70억 불씩 10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받으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가장 바라고 있는 조선업 분야에 지금 1,500억 불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 다른 그 패키지를 좀 패키지를 씌워서 예. 딜을 시도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을 하려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본 가서는 다 지금 사인받고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아류처럼 한국을 생각해서 들이밀으려고 하는데 김정관 장관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네네. 저렇게 검역까지 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타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얘기할 게 좀 남았다. 아하. 그러나 예. 박차고 일어나서 이걸 깰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깨려고 그러면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보면 지금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실무진한테 조금 더 얘기를 맡기는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카운터 오퍼를 해야 될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마냥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굴복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아쉬워하는 또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절충하는 그런 안들로 이거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일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제 그 미일 정상회담이 당장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후보 시절에는 미일 무역 합의에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제는 곧장 사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좀 부담이 가는 부분 요인이 있을까요? 뭐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 뭐 다카이치 총리가 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뭐 그러한 그 사견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총리가 돼서 일본을 이끄는 네.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본의 대외 정책이 미일 동맹에 근간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미일 동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장으로서 가장 원하고 있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견을 노출한다는 것은 미일 동맹이 흔들린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민당의 어떤 국내 정책 입지가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대외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흔들린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신임 총리의 내각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국에 비해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일 동맹의 어떤 그 견고함을 유지하는 위한 측면에서 합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지난 2개월 이상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한미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는 일본이 타결한 후에 직후에 됐잖아요. 그때는 한국도 일본의 그 어떤 선례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2달 이상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그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고 대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이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누가 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짐작이 되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혹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공동 기자회견이랄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뭐 합의문 도출이랄지 이런 일정도 좀 예정이 돼 있는가도 궁금하고 이 시간 이후에 이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혹시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확대 정상회담은 오찬을 겸한 회담이에요. 아, 식사를 겸해서요? 네, 식사를 하고 있고 이 3개 코스의 한식이 지금 대접되고 있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맞춤 황금색 디저트가 준비돼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 지금 확대 회담이기 때문에 배석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수장인 조연 외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아무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과 아까 이름이 거론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선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역시 자리를 해서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공식 일정을 잡아놓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북한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오후 시간을 비워놨던 걸로 보이는데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북한과의 만남은 불발된 걸로 보이고 시간이 비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힐튼 호텔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만찬에 가는 걸로 일정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추가 일정이나 비공개 일정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빈으로 방문한 거잖아요. 그럼 국빈으로 온 정상에게 하는 어떤 의전들 중에 핵심 요소가 만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두 정상이. 네. 그래서 이제 두 정상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 에이펙을 계기로 또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두 정상만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이펙, 특히 한국과 미국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좀 연관이 있는 여러 나라들, 총 7개 나라의 정상들과 다 같이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하면서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하면서도 겸사겸사 다 함께 만찬을 진행하는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네. 지금 7개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이 함께한다고 하고 이제 이름을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이라고 정했고요. 네. 이 나라들이 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에서의 경제 협력 이걸 주제로 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네. 이렇게 만찬까지 하고 나면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을 위해 준비하고 시진핑 주석은 입국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오전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이제 바로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강 교수님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정상회의가 어쨌든 마무리가 되면 저녁 식사 먹기 전까지 하여튼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어떤 발표가 있을까도 관심사인데 일본 경우를 또 저희가 잠깐 좀 여쭤보면요. 일본은 합의문에 서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빨리 문서화를 관세협상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용이 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지 서명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차에서 그 대변인이 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문이 있다면 사인을 하고 그것은 양측에 서로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센 데와 약한 데가 하면 약한 데는 그 합의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문서 있지 않느냐? 예, 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휘둘릴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걸 사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미 간에는 특히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 있질 못하고 있고 일본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은 그래도 투자위원회도 있고 물론 직접 결정은 못하지만 거기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분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 투자에 대한 거는 분야도 사실 아직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할 건지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다만 우리가 뭐 노딜도 있고 빅딜도 있고 뭐 중간에 그 미디엄 딜도 있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층차를 구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문서가 나타나고 협상에 사인을 하려면 결과에 사인을 하려면 양측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거를 빨리 이번에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트럼프 일기 때 45% 관세 부과를 중국한테 하겠다고 그러고 25%를 실제 부과했을 때 미중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20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고 나서도 지키냐 안 지키냐 갖고 또 싸우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인식을 같이 하는 정도에서는 이루어져야 문서화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 교수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서를 만들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일본처럼 뭔가 투자처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뭔가 좀 투자처라든지 구체적인 틀을 먼저 좀 만들어져야 뭐 사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의와 협상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어느 쪽에 좀 서 계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한미 협상이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방식, 시간표, 배분 뭐 모든 부분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여전히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규모에서 어느 정도 투자 정도에서 합의를 양국이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부분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뭐 심의위원회,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한국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러한 부분들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꽉 막힌 교착 상태를 품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 투자 규모에서 물꼬를 터주고서 이제 그 앞으로의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그 양국의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실무 차원에서는 책임지기가 어려운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 정상이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물꼬를 터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또 좀 더 우리 국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더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우리 정부도 방점을 찍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되는 걸 보고 네. 이제 진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익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이제 1시간 한 30분 전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쯤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도요, 내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강 교수님 지금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의 관심은 관세 협상보다는 동맹 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방미했을 때도 가장 중국에서 촉각을 세운 게 양안 유사시 어떻게 할 거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온 이유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미국한테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면에 잠재웠는데 이제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단 말이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네. 특히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세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연기하거나 또 서로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서로 더 사줄게 이러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남중국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독립 반대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양안 정책에서 그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와도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워딩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관세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안보 분야 쪽에 중국은 더 많이 신경을 쓸 거고 또 하나는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냐, 예. 중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냐 이거에 지금 중국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대미 수출이 13%가 줄었는데 네. 전 세계 수출은 지금 8%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체제를 마련했다라는 그 자신감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한미 관계를 바라볼 거다. 그럼 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뭐 꼭 그거를 핑계거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뭐 중국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같이 협력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뭐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기자회견을 할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비핵화 얘기도 중국이 계속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화 될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국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동맹도 강화되고 세계 평화도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옹호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세 협상과 또 다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협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안보 분야 협상은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는 안보 협상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제철이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루진단에 출연했던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이 오늘 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좀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국방비 어떤 증액에 대한 의사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밝혔고요.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좀 진전이 있는 부분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김 기자가 잠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원전을 운영하려면 원자력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도 규모가 되는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 이렇게 100% 원자력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이제 이게 원자력을 혹시나 이제 한국이 핵무기로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전용을 할 우려 때문에 지금 원자력의 산업적인 이용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리고 지금 지금 80% 정도 쌓여 있는 이거를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풀어달라는 게 우리 정부의 요청이고요. 네. 현재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절대 이 두 가지에 접근할 때 이 한국이 핵 잠재력 확보, 그러니까 이걸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과는 절연을 한 상태로 활용을 하겠다. 이건 약속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이 지금 일본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논의가 진전이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위성락 실장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이게 이행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시해 달라 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좀 무르익었고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거라면 핵연료 말씀하신 재처리 권한이랄지 뭐 우라늄 농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도 했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원자력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지역 안보에 있어서 특히 중국 견제에 있어서 또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을 본다면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고 이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를 넘어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도와서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이제 한국의 도움이 부합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어떤 그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본 수준의 어떤 그 권한을 갖는 거죠. 현재 어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봤을 때 맥시멈이 한 2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 우라늄 농축. 근데 우리는 그것이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20% 미만은 그냥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즉 어떤 그 평화적 그 상업적 핵 원료 이용이 아니라 무기화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 필요해요. 네네. 그 부분으로 가려면 이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도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거고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충분히 일본의 어떤 사례도 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모범적으로 상업적 평화적 핵 원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안보 부분에서의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6분인데요. 10분 전 4시 6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4시 6분, 그러니까 한 10분 전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총 시간은 1시간 한 27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가량의 한미 정상 확대 회담이 진행돼서 마무리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현재까지는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 회담이 마무리가 된 직후에 어떤 형식의 뭐 공동 성명이랄지 뭐 회견이랄지 뭐 발표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전해지는 바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공동 기자회견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합의문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신에 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나 이제 거의 이 협상에 회담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좀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좀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재 전해지기로는 회담은 1시간 반 정도로 끝났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바로 뭐 이어서 뭐 양국 정상이 나와서 어떤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합의문 관련해서도 아직 뭐 이렇다 할 속보가 전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뭐 어떤 안보 분야랄지 혹은 뭐 산업이나 경제 분야의 담당 주무 장관이나 뭐 정책실장 등이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회담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일단 어떤 발표는 현재까지 직접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갔을까 1시간 반 사이에 좀 짐작을 하신다면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네. 에이펙 정상회의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이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논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실시간 겁니다. 대화가 그래서 가능하니까요. 원래 네.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정상회담은 1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30분, 그렇군요. 1시간 정도 해서 간략하게 상견례하고 이전에 이미 실무 협의를 마쳐서 정상들이 확인하는 이러한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87분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것은 국빈 방문의 영향도 있고요. 약식 정상회담, 다자회 계기에 열린 정상회담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도요. 공동 기자회견 얘기는 없었고 대신에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양국이 그 정부가 이제 서로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로 그 교환을 하면서 문구를 조율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두 정상이 통 크게 어떤 그 결단을 내려가지고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는지, 그래서 그걸 명문화할 정도까지의 수준에 다다랐는지 이 부분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 우리나라 뭐 정책실장이랄지 아니면 뭐 장관급이랄지 설명이 만약에 후속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내용의 설명이나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 정도까지 합의가 됐다는 수준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빅딜이 아니면 예. 관세까지 같이 가서 하는 게 아니면 안보 분야 정도에는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띄어서 정상들이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모양이 좀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밑에 단위가 네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관세를 매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뭐 관세 제국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관세에 관한 얘기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가운데 이런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정으로 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이제 그 밑에 부처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해주기로 했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그 개정 협정이라든가 동맹 현대화 문제라든가 그 기본적인 틀에서 그런 것들은 양측이 이번 계기에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에이펙이라는 게 경제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너무 지금 이제 한미 미중 한일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에이펙 자체가 덮여버리는 분위기거든요. 그거를 주최국 입장에서 너무 또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밋 개회식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AI라든가 인구 노령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주최국으로서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깨끗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뭐가 딱 나왔다면 발표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을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 기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정이 만찬까지 쭉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납니다. 지금 행사는 지금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미중이 만난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미중 간의 협상, 미중 회담은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열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였고 특히 회담 장소를 두고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왜 서울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객실을 다 먼저 대사관에서 부킹을 했다가 취소되고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이 아니고 경주에서 하려고 몰색을 했었는데 이제 동선상 그리고 또 보안 문제를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니까 김해공항 안에 있는 이 나르마루라는 의전실이 보안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두 분 다 어쨌든 국빈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도 국빈 방문이고 시진핑 대통령도 국빈 방문인데 두 사람의 일정을 맞춰봤을 때 한 명은 출국을 하고 한 명은 입국한 어떤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회담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냐를 미국과 중국 측에서 치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장소를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이라는 접근성, 곧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군 시설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군 시설 안에 귀빈을 위한 이 영접 의전실인데 그런 어떤 장소의 보안, 안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10월 9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이 소위 히토류 통제 강화 그렇죠. 이거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10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아세안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실무 책임자가 만나서 그 서로 뭐 유예하기로 했다. 허리폰과 베산트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양국의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두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여기에 와서 소위 판을 깨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협의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미중 양국이 이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1번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거를 예전처럼 맞바닥 쳤으면 트럼프가 100%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으면 바로 중국에서도 100% 관세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로 존경하는 시 주석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질게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다. 네네.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일 저 두 나라가 중요한 거는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의 미국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이 했던 역할을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을 싸우지 이 판을 깨지 않고 가려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큰 기대도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주고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또 특히 한국이라는 데서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땅에서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게 무사히 한다면 에이펙 이후의 질서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한국이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관련 말씀 나눠봤고요. 김경진 기자는 계속해서 자리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한미 정상에 앞서 회담에 앞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CEO 서밋 특별연설 핵심 내용 잠깐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와 관련된 경제 현안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는 에이펙의 역사는 물론 자유무역 체제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날 에이펙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에이펙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에이펙의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에이펙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세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에 구비구비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